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국정감사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취재에 힘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익 최우선 국감, 내란 청산 국감, 민생 회복 국감을 목표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외교 경제 현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대책을 더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신사 해킹, 금융사 정보 유출, 국정자원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불안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실질적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국정농단의 민낯을 드러낸 국감이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등 당시 국무위원의 내란 공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계엄 동조 등을 따지고 많은 국민께서 사법부에 가지고 계시는 불신과 불안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국보농단 의혹, 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정황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삶을 함께 챙겼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고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헐값 매국 시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3분기 1.2% 성장률은 0% 성장 탈출의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 키워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방해,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국감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전 국민께서 확인하셨듯이 윤석열 인사들이 저항과 뻔뻔함, 이들에 대한 비호 때문에 국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측근들은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증인 신청과 막말, 고성으로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잔재를 치운 자리에 민생 경제 회복,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정감사의 성과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란 극복, 국제 통상 질서 대응 등 대내외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역 소멸, 저출생 고령화 대응, 그리고 AI, R&D 등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그 투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 구조 조정액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여 성장 중심 예산 배분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지방과 현장 중심 재정 운영 원칙을 도입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인구 감소, 지역 낙후 등을 고려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설계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예결위 차원의 공청회와 종합정책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가진 의미가 지각 처리로 인해 빗발해지지 않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을 위한 예산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은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과제, 그 이행 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함께 발표될 SCM 공동성명은 더욱 튼튼해진 한미 동맹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대미 투자기금 조성, 한미나 관세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15%로 주어지는 관세 인하 효과는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하여 한미 정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26년 더욱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처리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현안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합니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겁니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습니까?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단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경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